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얼마 전 애플에서 M1 프로 그리고 M1 맥스 칩이 탑재된 맥북 프로 14인치와 16인치를 발표했는데요. M1 칩이 탑재된 맥북 에어랑 맥북 프로 13인치의 성능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다 보니까 고성능 칩셋인 M1 프로 그리고 M1 맥스에 대한 기존 맥북 프로 유저들의 기대도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받은 M1 맥스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 16인치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19년형 맥북 프로 16인치를 디자인부터 디스플레이, 배터리, 스피커, 카메라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이틀간 사용해보면서 느낀 모든 차이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죠. 가장 먼저 저는 M1 맥스 칩이 탑재된 16인치 맥북 프로를 옵션을 하나도 올리지 않고 구매했는데요. 박스 안에는 다시 돌아온 2m짜리 맥세이프 충전 케이블과 간단 사용 설명서, 그리고 이번에는 까만색의 애플 스티커가 들어있고 M1 맥스 칩이 탑재된 16인치 맥북 프로에는 140W짜리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충전기부터 정말 맥스에서 들고 다닐 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애플 충전기에서는 최초로 GAN 기술이 채용되면서 실제로는 인텔 맥북 프로 16인치 충전기보다 20g 이상 가벼워졌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이 접지형 덕헤드도 그냥 그대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케이블도 내구성 최악이었던 고무 코팅에서 이렇게 직물을 꽈서 만든 브레이디드 마감으로 변경되면서 이번 M1 맥스 맥북 프로의 충전기와 케이블은 무게나 스펙, 내구성 등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체의 디자인도 보면 그냥 한눈에 봐도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변화가 큰데요. 일단 애플 로고가 이전 모델보다 훨씬 커졌고요. 기존에는 측면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테이퍼드 구조로 디자인됐었는데, 이번에 는 가운데부터 측면까지 두께 변화 없이 완전히 평평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실제 두께는 약 0.6mm 정도 차이 난다고 하는데, 그냥 딱 봐도 되게 두껍다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이런 게 바로 디자인의 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전 모델은 이 측면부가 직각으로 마감돼 있어서 손에 쥐었을 때 조금 날카롭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측면부 마감이 다시 예전 맥북의 감성처럼 동글동글한 라운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판에는 맥북 프로 로고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할 때 자주 볼 것 같진 않지만 이런 거는 감성적으로 너무 좋고, 또 하나 특징이 하판에 플라스틱 받침 대가 더 커지고 평평하게 변경됐어요. 그래서 책상에 올려놨을 때는 하판이 좀 더 떠 있어서 생각보다 더 크고 두꺼워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평평해진 받침대 덕분에 좀 덜 미끄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에 있는 포트도 살펴보면 좌측에는 맥세이프 충전 단자, 2개의 썬더볼트 4 포트, 그리고 3.5mm 이어폰 단자가 있는데요. 일단 맥세이프의 자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서 살짝 힘을 줬을 때는 떨어지지 않고 정말 순간적으로 탁 쳤을 때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3.5mm 이어폰 단자가 좌측으로 옮겨오면서 오른손잡이들이 마우스와 이어폰을 함께 사용할 때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진 점도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는 HDMI 2.0 포트, 1개의 썬더볼트 4 포트, 그리고 SD카드 슬롯이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일반인 분들은 이 SD카드 슬롯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이겠지만, 사진이나 영상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또 이보다 더 좋은 소식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썬더볼트 포트는 4개에서 3개로 포트의 개수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데이터 통로 역할을 하는 버스가 3개의 포트에 각각 배정됐어요. 기존에는 이 통로 역할을 하는 버스가 좌측에 1개, 우측에 1개 이렇게 2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썬더볼트 대역폭을 온전히 다 사용하려면 좌측에 하나, 그리고 우측에 하나만 꽂아서 사용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어느 포트에 그냥 막 갖다 꽂아서 사용하더라도 썬더볼트 대역폭을 온전히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런 포트의 구성이랑 스펙까지 착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좀 더 두꺼워지고 무거워진 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뚜껑을 열었을 때 보는 디스플레이도 변화가 많은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요 노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두껍고요. 메뉴바에 떠있는 아이콘들이 요 노치를 침범하면 어떻게 될까? 요게 궁금했는데 반대쪽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그냥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노치 블랙홀처럼 아이콘이 그냥 없어져요.
그냥 여기는 노치 블랙홀. 사실 이 노치가 이렇게까지 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iFix의 테어다운을 봐도 모듈이 이렇게까지 크진 않고, 또 카메라가 1080 해상도로 업그레이드 되긴 했지만 여전히 아이폰의 전면 카메라와 비교할 만한 수준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 노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완벽에 가까울 만큼 좋아졌습니다. 일단 베젤이 상당히 얇아졌고, 상단 코너를 곡면으로 마감하면서 아이패드 프로처럼 심미적으로 굉장히 좋아진 부분이 크고요. 미니 LED가 탑재되면서 화면의 밝기나 안부 표현 능력이 한눈에 봐도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여기에 픽셀 밀도까지 증가하면서 HDR 영상뿐만 아니라 SDR 영상을 보더라도 표현하는 그 선명함에서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이패드 프로의 미니 LED에서 있었던 블루밍 이슈도 맥북 프로에서는 그렇게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맥북에서는 처음으로 적용된 프로모션 기술도 꽤나 흥미로웠는데요. 가변 주사율이기 때문에 120Hz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지만, 마우스를 움직인다거나 화면을 전환한다거나 웹서핑을 할 때는 모션들이 확실히 부드러워진 걸 체감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파이널 컷에서 영상 후티지를 옮기거나 늘리기를 할 때도 좀 더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깨알 같은 차이기는 한데, 디스플레이가 이 고무 몰딩 안쪽으로 이전보다는 약간 더 들어가 있는 형태로 설계됐어요. 맥북을 가방에 자주 넣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키보드 모양이 디스플레이에 자국처럼 남아서 나중에는 여기에 안 지워지기도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차이이긴 하지만 새로운 맥북 프로는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설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치를 제외하고 디스플레이 자체만 놓고 보면 그냥 어썸이에요. 또 합판 쪽을 살펴봐도 유의미한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터치바가 삭제되면서 물리 펑션 키가 다시 돌아왔고, 그래서 ESC 키나 터치 ID 키도 이전보다 더 커졌어요. 개인적으로 이 터치바는 이모티콘을 넣을 때만 잘 활용했었기 때문에 화면 밝기나 볼륨을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물리 키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감싸고 있는 프레임 부분에 아노다이징 처리를 하면서 색상을 블랙으로 동일하게 맞춰놨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처리를 해놓은 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장기간 사용했을 때 번들번들 거리지는 않을지 요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상판과 합판의 사이를 보면 내부의 열을 빼내는 벤트도 이전보다 훨씬 커져서 발열 관리를 위한 설계까지 그냥 싹 다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운드는 일단 직접 들어보는 게 좋겠죠?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그냥 미쳤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새로운 몬트레이 OS에서는 맥을 에어플레이 스피커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맥북 프로와 함께 사용한다면 굳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따로 장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두 모델의 퍼포먼스를 비교해 봤는데요.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19년형 맥북 프로와 21년형 맥북 프로 모두 32GB 램의 1TB 저장 공간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모델을 보다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돌려본 긱벤치 테스트에서 M1 Max의 싱글 코어는 1771점으로 인텔 맥북보다 약 60% 높았고, 멀티코어는 무려 12467점을 기록하면서 19년형보다 약 70%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부하를 걸어주는 시네벤치를 돌려보면서 발열이나 전력 소모량까지 비교해봤는데요. 일단 멀티코어 점수에서 M1 Max는 12606점으로 이전 모델보다 약 54% 향상됐고, 평균 전력 소모량의 경우 19년형 맥북 프로는 84W, M1 Max 칩이 탑재된 맥북 프로는 33W를 소모하면서 전력 대비 퍼포먼스가 정말 놀랍도록 향상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맥북을 사용하면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키보드나 합판의 발열 모두 M1 Max 맥북 프로가 5도 이상 낮아서 이제는 무릎에 올려놓고 사용해도 저온 화상을 입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인텔 맥의 시그니처였던 비행기 이륙 소리,
이제는 자주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애플 실리콘의 정말 미친 효율성뿐만 아니라 훨씬 커진 에어덕트 설계로 공기순환까지 함께 개선된 효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엄청나 보이는 벤치 스코어들을 실사용함에 있어서는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부팅 속도를 먼저 테스트 해봤는데요.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에서 로그인 창까지 걸리는 시간은 M1 Max가 16.45초, 인텔 맥북은 20.53초로 약 4초 이상 빨랐고요. 심지어 유튜브에서 8K HDR 영상을 재생해봐도 인텔 맥북은 시끄러운 팬소리와 함께 중간중간 프레임 드랍이 발생하는데 M1 Max 칩이 탑재된 맥북 프로는 8K HDR 영상도 부드럽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널 컷 출력 속도도 테스트 해봤는데 제가 직접 작업했던 8분짜리 풀 HD 영상을 출력했을 때는 M1 Max가 약 2분, 인텔 맥북은 약 3분이 걸리면서 1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4K로 넘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12분짜리 4K 영상을 출력할 때 M1 Max가 4분 23초가 걸리는 반면에 인텔 맥북은 32분 44초가 걸리면서 그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작업을 이 맥북으로 주로 하셨던 분들이라면 까무라칠 속도 누구보다 쉽게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맥북 프로를 사용해 봤는데 퍼포먼스나 효율성 그리고 품질 면에서 이만한 랩탑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어떤 명확한 니즈를 가지고 이 맥북 프로를 구매한다면 후회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니즈나 목적이 없이 그냥 새로 나왔고 뭐 보이는 스코어들도 쩔어 보이고 해서 막연하게 사고 싶어하는 분들께는 사실 쉽게 추천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데 솔직히 일반 소비자가 다가가기에는 너무 비싼 장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발표 때 너무 흥분을 해서 분수에 안 맞게 너무 오버스펙으로 산 것 같은데 실제로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본인의 사용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누가 사준다거나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무지성으로 그냥 사는 거고요. 자, 제가 준비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M1 Max 맥북 프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